안녕하세요. 기막힌 일을 겪고 이혼하고 돌아온 30대 여성입니다. 저도 남편도 호르몬이와 함께 살던 어쩌면 참 외로운 사람들이었어요. 어렸을 때라 그런지 부모님의 이혼이 너무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아빠가 없다는 게 저로서는 도무지 받아들이기가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아빠와 함께 자전거를 타고 알려주고 하는데 저는 자전거도 제대로 타보지도 못하고 또 어린 게 자존심이었는지 나는 자전거 타는 게 싫어 라고 외치면서 늘 배우는 것도 거부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솔직히 방황도 조금 했습니다. 아빠가 없는 집에 들어가기도 싫었고 심지어 제가 외동이라서 아빠도 없는데 나는 왜 형제도 없는 걸까 하며 늘 울다 지쳐서 집에 들어가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정말 가장 속이 썩었을 건 저희 엄마인데 제가 너무했지 싶어요. 그래도 머리가 크면서부터 엄마에 대한 감사함과 죄송함에 최선을 다해서 저희 엄마를 보호하고 행복하게 해드리려고 애를 참 많이 썼습니다. 이런 저와 똑 닮은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게 바로 제 남편이었어요. 부모님의 이혼을 저처럼 받아들이지 못했고 외동아들, 홀어머니인 것, 저와 다 똑같은 상황이라서 어쩌면 우리 두 사람 참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라고 만나게 해줬나 보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과 연애를 했고 3년을 채운 뒤 결혼을 했어요. 저희 두 사람이 결혼하면서 양가 어머님들께 홀로 계시는 게 영 마음에 쓰여서 두 분도 이사하시고 저희도 집을 구해서 30분 남짓한 거리에 모두가 살았습니다. 두 어머니가 잘 지내주셔서 저희 없이도 두 분이서 차도 마시고 맛있는 식사도 하시고 쇼핑도 하고 친한 친구처럼 지내주셔서 더할 나위 없이 감사했고 이 결혼 생활이 참으로 소중하고 귀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주말이 되면 두 어머니들 모시고 좋은 곳 가서 좋은 거 보고 먹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결혼 생활이 너무나도 만족스러운 탓에 주변에도 늘 결혼을 강력하게 추천해주곤 했습니다. 이 행복이 오래도록 지속이 되었다면 정말 좋았겠지만 행복이 그렇게 오래가진 않더라고요. 여자의 직감이라는 게 정말 무시할 게 아니라는 걸 이번 사건을 통해서 뼈저리게 깨우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딱 특정할 수 있는 건 없지만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 분명 뭔가 있는데,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지만 딱히 결정적인 증거 같은 게 있는 게 아니라서 자꾸 찜찜한 기분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남편의 이상한 행동들은 그냥 진동이 울리길래 전화 받으라고 건네주려고 핸드폰을 쓱 들었는데 그럴 때마다 남편이 막 기겁을 해요. 여보, 당신 전화 계속 오는데 받아봐. 아, 이걸 왜 만져? 내 핸드폰인데. 다음부터는 함부로 손대지 마. 아니, 그냥 전화가 계속 울리는데 모르던 것 같아서. 글쎄, 내 핸드폰에 손 대지 말라고. 저 또한 남편 핸드폰에 전혀 관심도 없는데 저렇게 질색팔색을 하니까 솔직히 오히려 더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뿐 아니라 결혼하고 칼퇴를 밥 먹듯이 하던 남편이 조금씩 이런저런 핑계로 귀가 시간이 늦어져서 설마 이 인간 바람이라도 피는 건가 싶은 마음에 남편의 행동들을 아주 주의 깊게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술을 잔뜩 마시고 들어와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미연아, 넌 내가 어떤 사람인 것 같아? 왜 이래? 술 많이 마셨어? 얼른 씻고 자. 그냥, 미연아, 말해줘. 내가 어떤 사람이었다고 해도 너는 나 믿어주고 사랑해줄 거지? 안 그래도 당신 요즘 이상하다 싶었는데, 뭐야? 무슨 일 있지? 말해봐. 아니야, 무슨 일은 무슨. 그냥 요즘 조금 답답하고 그러네.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말하기 곤란한 거야? 난 늘 당신 편이니까 무슨 일이든 나랑 같이 해. 나는 그럴 수 있으니까. 그래, 고마워. 역시 내 마누라지. 우리 내일 외식하자. 내가 예약해 둘 테니까 오랜만에 분위기 좀 내보자. 그래, 알겠어. 얼른 자자. 남편이 뭔가 저에게 말을 하려는 것 같았으나 말을 이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래도 천천히 이 사람을 기다려줘야겠다 싶어서 다그치진 않았습니다.
이날을 계기로 뭔가 일이 있는 건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조금 시간이 걸려도 천천히 입을 열 때까지 기다려주기로 했죠. 그 다음날 오랜만에 근사한 곳을 가서 스테이크도 썰고 와인도 마시고 기분 좋게 배불리 먹고 들어와서 2차로 맥주 한잔 하자는 남편의 말에 오징어도 굽고 그렇게 간단한 2차 준비를 하고 앉았고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미연아, 내가 너한테 하지 못한 말이 있어. 사실 내가 결혼하기 전에 만났던 사람이랑 동거를 했었어. 그치만 동거를 하면서 서로 너무 안 맞았고 그 시간들이 너무 후회스러워서 결국 끝이 났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당신을 만나서 결혼한 건데 사실 이 얘기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정말 많았지만 당신이 들으면 나한테 실망하고 날 싫어할까봐 그게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말하지 못했어. 동거를 했었다고? 얼마나 만나고 얼마나 했었는데? 1년 정도 만났었고 동거는 4개월 하고 그렇게 아예 그 사람이랑은 끝이 났었어. 정말 미안해 미연아. 실망했지. 솔직히 실망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지만 어쩌겠어. 이미 지나간 과거이고 그런데 이제 와서 이 얘기를 오픈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맞아? 어. 뭔데 그 이유가? 나도 지금 너무 혼란스럽고 힘든데 미연이 너가 충격받을까봐 입이 떨어지지를 않네. 그러니까 그 여자가 연락이 왔어. 그런데 사실 나랑 헤어졌을 때 임신 중이었고 자존심에 말하지 않고 혼자 키웠다고 하네. 그리고 내가 당신을 만난 것도 알고 결혼까지 하고 나니까 조금 속이 쓰렸나 봐. 아이 키우게 양육비를 보태라고 연락이 왔어. 뭐라고? 얘가 있다고? 아니 그걸 당신이 모를 수가 있어? 하, 이게 무슨 일이야 대체? 사실 나도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서 뭐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유전자 검사를 해봤더니 내 아이가 맞더라고. 미연아 미안해. 그래서 지금 당신은 어쩌겠다고 나한테 말하는 건데? 뭘 어쩌겠다는 건 아니고 이 사실을 당신에게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 들어보니 혼자 애 키우느라 너무 힘든 것 같아서 매달 얼마라도 양육비를 보태주는 게 맞겠다 생각을 했거든. 근데 우리가 돈이 공용으로 쓰고 있으니까 당신 의견을 물어봐야 하니까. 진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듯 멍해지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솔직히 그 여자도 멋대로 아이를 낳았고 둘이 헤어지고 저를 만나기까지 텀이 6개월이나 있었는데 그동안에도 말이 없다가 이제서야 저랑 결혼해서 잘 사는 듯 보이니 배가 아파서 저러나 막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남편이랑 더 얘기해봤자 해결될 것도 없겠다 싶었고 그 여자와 저희 부부 이렇게 셋이 만나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철수 씨 와이프 김미연이에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전 이지수입니다. 어, 우선 얘기를 다 듣고 나온 거고, 아기가 지금 3살이라고 했죠? 제 조카랑 같은 나이라서 아는데, 돈 참 많이 들죠, 애 키우는데. 근데 그거 모르고 덜컥 혼자인 몸으로 애 낳으신 거예요? 생명 하나를 책임진다는 게 얼마나 큰일인데, 이 정도의 계산과 생각도 없이 자존심 부려서 철수 씨한테도 알리지 않고 애를 낳았다? 대단하시네요. 존심을 부릴 거면 끝까지 부려야지. 왜 이제 와서 양육비를 달라고 하시죠? 법적으로도 의무가 없어요. 이건 그쪽이 제 남편에게 되려 법적으로 소송당할 수 있는 문제예요. 열받더라고요. 부들부들 떨리고 배가 아파 죽겠더라고요. 철수 오빠랑 저랑 얼마나 뜨거웠던 사이였는지 그쪽은 모르시죠? 오빠랑 저는 동거를 결정할 만큼 너무 깊은 사이였고 결혼은 그쪽이 아니라 제가 그 자리에 있는 게 맞았거든요. 이지수 하면 이철수, 이철수 하면 이지수. 이건 절대 바뀔 수 없는 공식과도 같은 딱 저희 수식어 같은 존재였어요. 동거를 하면서 많이 다투긴 했어도 그 사랑에 대한 변함은 서로 여전해요. 그냥 저희 자체니까. 그쪽이 현재 와이프일지는 몰라도 수식어와도 같은 저희 관계에 이래라 저래라 하실 자격은 없어요. 하, 사랑 타령으로 나오네. 근데 제가 생각보다 멘탈이 강해서 딱히 타격감이 없어요. 그냥 사랑 주절주절 하는 소리는 생략하고 결론만 말하죠. 그쪽이 제 남편 의견도 묻지 않고 낳은 애니까 알아서 하세요. 여지껏 가끔 사랑 타령하고 싶으면 하시던지 말던지 겨우 그 정도 돈 거? 과거?
제가 뭐 울고불고 제 남편을 잡을 것 같나요? 한심하네요. 정말 불안정했고 믿음 신뢰가 부족해서 결국 헤어진 게 그쪽 현실 관계이고 이 정도의 사건에도 흔들림이 없는 신뢰도 두터운 부부의 연을 맺은 게 저희 관계예요.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그만하죠. 이미 저 여자를 만나러 갈 때 남편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고 선전포고 경고를 제대로 날려주기 위해서 굳이 먼 걸음 발걸음을 했던 터라 이 정도로 말을 했으면 알아들었겠지, 문제 없겠지 생각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미연아, 고맙고 미안해. 당신도 나랑 같은 의견 맞는 거지? 혹시 뭐 도와주고 싶다는 그 마음 여전한 거 아니지? 아, 그럼 당연하지. 연락처도 썩 차단하고 그럴게. 근데 당신 그 애 봤어? 응. 아이한테 아빠 역할 해주고 싶은 마음 없어? 솔직했으면 좋겠어.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더 숨길 것도 없잖아? 나중에 가서 뒤통수 치지 말고 솔직해줘. 진짜 괜찮아. 그냥 저 애구나. 이런 생각만 들었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고 존재도 몰랐어서 그런지 괜찮더라고. 남편이랑은 이렇게 정리를 했고 굳이 이 사실을 두 어머니께 알리진 않았습니다. 뭐 좋은 일이라고 동네방네 떠드나 싶어서 저희 부부선에서 정리를 하려고 했죠. 너무 이상할 정도로 조용한 나날들이 시작되었지만 저는 그냥 이 평온함을 즐기면서 남편과 조금 틀어진 믿음과 신뢰를 다시 쌓고 다시금 단단해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세를 준비하면서 더 이상 우리 부부에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또 믿었어요. 스트레스도 풀 겸 지인을 만나서 쇼핑을 하고 밥 먹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날도 추워지고 해서 저희 친정엄마 거 스카프 하나를 사다 문득 시모가 생각나서 시모꽃도 하나 더 사고 얼굴도 볼 겸 겸사겸사 시댁으로 갔습니다. 평소에도 비밀번호를 오픈하고 늘 누르고 들어갔기에 그날도 당연히 누르고 깜짝 서프라이즈로 시댁에 갔는데 꼭 오늘 시댁에 가고 싶던 여자의 직감은 정말 무시할 수 없었는지 엄청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랑 시모 그리고 아이와 남편이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너무 편안한 차림으로 말이죠. 멀리서 보면 한 가족이라고 해도 다 믿을 것 같은 분위기였고 저는 진짜 어이가 없어서 말을 내뱉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미연아, 당신이 여길 왜 왔어? 아니, 연락도 없이. 얘, 너는 오려면 연락을 하고 와야지. 이렇게 불쑥 오니?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아니, 미연아, 우선 내가 다 설명할게. 앉아봐. 이거 지금 오해니까 내 말을 들어봐봐. 설명해. 아니, 오빠. 어머님, 제가 얘기할게요. 저랑 오빠 둘째 가졌어요. 안 그래도 제가 지금 극초기라서 그쪽이랑 상대하기 힘들 것 같아서 어찌해야 할지 어머님이랑 오빠랑 고민했었는데 자리를 알아서 마련해 주셨네요. 저희 두 사람 정식으로 결혼하고 아이들 키우면서 살기로 했고 어머님도 허락해 주셨으니 그쪽이 하루빨리 정리해줘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오빠가 그쪽이랑 같이 있는 것도 너무 화났는데 오늘부터 오빠 저 집에 안 가도 괜찮겠다. 아유, 그래. 미연이 너한테는 미안하지만 어쩌겠냐. 둘이 좋아 죽겠다는데 팔도 안으로 굽는 거지. 내 아들이 원하는 걸 내가 안 들어줄 수 있겠냐? 저렇게 이쁜 손주도 있고 뱃속에 아이도 있는데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둘이 결혼해서 사는 게 맞지, 안 그러냐? 너는 혼자 몸이고 똑똑하고 예쁘니 새 출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 아니냐? 대단들 하시네요, 정말. 근데 제가 너무 분해서 순순히 못 물러나겠다면요? 당신 내 성격 알지? 아니깐 뒤에 숨어서 이러고 있던 거겠지? 그리고 이지수 씨, 이철수 가져요. 근데 과연 당신이랑 영원할까? 저렇게 줏대 없는 남자가 과연 당신이랑은 눈 안 돌리고 살 수 있을까요? 지금은 당신한테 이철수 주는데 언제고 내가 다시 흔들면 안 넘어올까? 늘 그렇게 둘 키우면서 불안해 살면 될 것 같네. 나는 심심하면 그쪽처럼 등장해 줄 테니까 잘 지켜보고. 미연아, 지수 임신 중이야.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너무 심하게는 하지 마. 그 와중에 그 여자 편을 드는 남편한테 머리 끝까지 화가 치밀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안 그래도 분해 죽겠고 열받아서
정말 이대로는 다시 혼자 문 밖으로 나갈 자신도 없고 성에 차지도 않아서 이 셋 중에 화풀이를 할 수 있는 상대가 딱 남편 놈밖에 없고 애초에 남편이 제일 잘못한 거니 반 죽여놓고 가야 속이 시원하겠다 싶어서 먹고 있던 밥상을 초토화시켰어요. 밥이며 반찬이며 가릴 거 없이 그대로 남편한테 붓고 던져줬고 그 여자와 시모가 저를 말리는데 차마 임산부를 때릴 수 없으니 머리채 잡고 말해줬죠. 야, 너 애 둘 건강하게 키우고 싶으면 저리 찌그러져 있어. 그리고 이어 남편 싸대기를 양쪽을 한 8대는 때려준 것 같아요. 제 손이 다 얼얼하더라고요. 너 같은 것도 남편이라고 믿고 그래도 부부라고 잘 살아보자고 눈 감아주려고 했더니 이렇게 뒤통수를 쳐? 난 살 건데 너는 오늘 죽자 내 손에. 이렇게 싸대기를 있는 힘껏 때려줬고 말리던 시모가 제 머리를 잡고 마구마구 흔드는 개싸움이 났는데 생각해보니 이 사람도 이제는 제 시모도 아닌데 왜 대우를 해줘야 되나 싶어서 똑같이 머리채 잡고 휘어잡다 소파로 던져버리고 주방에 가서 쌀통을 들고 와서 시모랑 그 여자한테 뿌려줬습니다. 너네 같은 쓰레기들은 이런 귀한 쌀 한 톨도 먹을 자격이 없어. 쓰레기들끼리 잘 모여 살고 꼭 벽에 똥칠하도록 살아라. 알겠어? 이게 정말 미쳤나? 너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무슨 추태야? 저기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여기까지 하고 나왔냐고요? 아니요, 절대 성에 차지 않았기에 집안을 말 그대로 초토화시키고 나왔습니다. 저를 남편이 말리면 싸대기를 있는 대로 때려줬고 더 이상 저를 말리지 않더라고요. 침실로 들어가 보니 시모의 기존의 방이 아닌 완전 신혼부부 침실로 꾸며지고 애기 침대까지 있더라고요. 거기에 그전에 찍었던 아주 추억이 가득한 지들의 사진들과 아이랑 이번에 새로 찍은 듯 보이는 가족사진, 뱃속에 있다는 그 아이의 초음파 사진 등등 아주 안락하게도 꾸며놨더라고요. 눈이 뒤집히고 속에서 천불이 나고 너무 아팠고 이 모든 걸 제 손으로 다 부수고 싶었죠. 교양, 자존심? 그런 거 이미 바닥으로 내던진 지 오래였기에 복수라도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화장대부터 시작해서 싹 쓸어서 바닥으로 다 뒤집어 버렸고 제가 이렇게 과격한 행동을 하니 방 안에 있던 애가 나와서 울더라고요. 아무리 화가 나서도 저도 사람인 건지 저 어린애가 나와서 무섭다고 우는데 같이 눈물이 나더군요. 지 새끼가 나와서 무섭다고 우니까 그 여자는 제발 그만하라고 소리를 치고 시모도 저한테 미친년이 따로 없다고 경찰 부르라고 난리를 치는데 제가 바닥에 주저앉아 우니 그 사람이 저를 껴안으면서 말하더라고요. 미연아,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너한테 평생 속죄하면서 살게. 정말 미안해. 이렇게 끝이 나면 참 좋았겠지만 이세 준비를 하던 중에 벌어진 일이었고 뒤늦게 이혼 준비를 하던 중에 제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정말 딱 더 이상 숨쉬기 싫었던 그 비참한 심정으로 저 홀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키우려 했지만 그 사람에게 알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말했어요. 철수 씨, 나 임신이래. 뭐? 그게 정말이야? 당신 둘째랑 비슷하네. 아니, 우선 내가 갈게 집으로. 잡을 생각? 다시 만날 생각? 죽어도 없었죠. 저런 버러지 같은 사람이랑 아이를 낳고는 절대 못 살죠. 당연히 제가 홀로 이 아이를 책임지고 키우려고 했지만 그 여자도 남편도 시모도 모두 제가 겪는 고통을 느꼈으면 하는 마음으로 알린 겁니다. 그 짧은 사이에 그 여자랑 살면서 너무나도 힘들었던 남편은 제발 우리 다시 잘해보자며 저에게 빌었습니다.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미연아, 정말 내가 미쳤던 것 같아. 그냥 나는 솔직히 지수보다는 애들 때문에 애들이 하나도 아니고 둘이니까 내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근데 도저히 지수 쟤랑은 못 살겠어. 이렇게 당신이 임신도 한 거 보니 하늘의 뜻인 것 같아. 내가 평생 당신 곁에서 아이랑 당신을 위해서만 살 테니까 우리 모든 걸 다 다시 시작해보자, 여보. 이제서야 안 맞니, 그 여자랑? 당신은 너무 멀리 갔어. 당신에게 말한 이유는
평생 괴로워하면서 살으라고 단 하루도 마음 편한 날 없이 그렇게 어딘가에서 자라고 있을 네 아이와 네가 처참하게 버린 여자를 떠올리면서 그렇게 살아. 울고 불고 난리를 치는 남편과 이 소식을 접한 시몬은 저에게 장문의 문자와 전화가 미친 듯이 왔고, 후에 알게 된 내용인데 저 여자가 시모와 남편이랑 매일같이 싸우고 너무 안 맞았다고 하네요. 가정적이지도 못했고, 그래서 결국 이 둘은 시작도 못하고 쫑이 났고, 그 가졌다는 둘째도 그 여자가 아이를 지워버렸다고 해요. 발목 잡으려고 했는데 너 같은 거랑 못 살겠다며 얘도 필요 없다고 지웠다는데, 과연 이게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지 너무 충격적이긴 했지만, 임신 중이었기에 최대한으로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애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시무와 남편이 찾아와서 빌고 또 빌고 그러는 동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졌고, 혹여나 아이에게 악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싶어서 친정엄마랑 상의 끝에 주거지부터 연락처 모든 걸 싹 옮겨버렸습니다. 제가 어디 있는지를 알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저와 아이에게 접근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그게 너무 싫었거든요. 친정엄마랑 더 큰 집으로 이사를 하고 함께 살기로 했는데, 처음에는 저희 엄마께서 너무 무너지시고 힘겨워하셨지만 제가 씩씩하게 잘 견뎌내는 모습에 엄마도 조금씩 힘을 내고 계시더라고요. 엄마가 제 친구이고 남편이고 아빠이고 엄마이고 그렇게 저희 두 사람과 아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제가 정말 아무것도 몰랐기에 힘들었던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었는데, 친정엄마 찬스로 함께 아이를 키워나가고 있어요.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벌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고심 끝에 집 근처에 가게를 내서 엄마랑 저랑 교대로 한식집 하나를 운영하면서 살고 있답니다. 사실 태어나서 가장 불행했고 아팠던 일이었거든요. 남편을 정말 많이 사랑했고 신뢰했고 존경도 해서 처음 저 사실을 알았을 때도 속상함에 나 몰래 참 많이 울었지만, 그래도 우리 부부가 잘 헤쳐나가면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려고 했지만, 결국 이렇게 제 뒤통수를 치고 그 여자를 택한 남편 때문에 모든 게 무너졌던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뭐 사랑이랑 감정이나 미련 같은 것도 없을 만큼 저희 친정엄마와 아이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만, 아이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얼굴이 겹쳐서 그럴 때는 가끔 그때의 감정이 떠오르긴 해요. 그 사람을 참 많이 닮은 아이지만 인성만큼은 그 사람을 닮지 않기를 바래서 귀한 아이만큼 오냐오냐 하지 않고 올바르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엄마가 되려고 해요. 그리고 아빠의 빈자리를 느낄 틈 없이 온몸을 다해 사랑으로 이 아이를 예쁘게 키우려고 합니다. 제 사연이 답답하기도 하고 폭력적인 게 있어서 놀라기도 하셨을 테지만, 우리 아이가 건강하고 올바르게 예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